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원의 넓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서 이 원 넓이를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원의 넓이를 잘라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직사각형.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원의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완전히 똑같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주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원주는 이제 원의 둘레인데요. 원주는 지름에다가 곱하기 원주율을 곱했습니다. 그렇죠? 원주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단한 수로 3.14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지름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14를 하면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피자 8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바꿔보았고 보니까 원 둘레의 절반입니다. 이 부분이. 그쵸? 원 둘레의 절반인데 그 절반의 길이가 이쪽에 가겠어요. 그쵸? 이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또 절반을 보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원주의 절반인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선생님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옮겨봤는데요. 여기 원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하잖아요. 원 둘레의 절반을 봤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란색이 어떻게 옮겨졌느냐?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 절반, 원 둘레의 절반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원주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이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반지름. 그래서 원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꾸어서 우리 넓이를 구해보면은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 반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교과서로 학습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반지름을 넣으면 되고 그렇죠? 반지름. 여기는 원주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의 2분의 1 여기가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가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으로 바꿨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인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직사각형의 세로인 반지름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주는 뭐라고 했어요? 원주는 원의 둘레입니다. 그리고 지름에다가 지름 곱하기 원주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원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주를 여기 빨간색 형광펜 칠한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원주가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기 중요 표시하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학 공부에서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대로 내려오고 반지름 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지름이랑 지름의 관계가 뭐예요? 지름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반지름 그대로 내려오고 반지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원줄 있죠? 여기 앞에 있던 원줄 여기 그대로 내려와서 원주율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 넓이를 이 원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가로에 해당되는 거, 세로에 해당되는 거 곱해서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이 나온 그 과정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공식만 외우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수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탑을 높이 쌓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되면은 이 내용을 또 더 심화해서 배워요. 그래서 넓이를 우리가 S라고 이렇게 보통 하고,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파이가 바로 원주율이에요. 이게 파이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R 제곱은 뭐냐면은 R 곱하기 R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참고 삼아서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주 나와있죠. 원주는 여기서 2파이 R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주를 구할 때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2파이 R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2랑 R은 뭐냐면요, 바로 지름이에요. 그리고 원주율이 여기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를 구할 때는 뭐 2파이 R,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파이 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네, 이것은 그냥 재미 삼아서 참고로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 7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음 공책에다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7문제인데요. 여러분 배움 공책에다가 먼저 열심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과정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러면서 채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7문제 풀기에 앞서서 2문제만 연습 문제로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이제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원의 넓이는 당연히 넓어집니다. 그렇죠? 원의 넓이가 더 커지겠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2배 길어지면은 원의 넓이는 4배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할 때는 반지름을 2번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반지름이 만약에 2배가 길어지면은 원의 넓이는 4배가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하나는 반지름이 만약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2배가 돼서 하나는 5가 있고요. 하나는 2배가 돼서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했을 때 이것은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원줄 뭐 3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여기는 10 곱하기 10 그다음 3 그러면은 여기는 25가 되고 3 곱하니까 75가 되겠죠? 여기는 300이 되겠네요. 100에다가 곱하기 3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75랑 300의 차이를 보니까 곱하기 4가 됩니다. 여기는 곱하기 2가 됐죠. 그래서 반지름이 2배 길어지면은 원의 넓이는 4배 넓어진다는 거. 자, 2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색 도화지를 오려서 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원주율이 3이라고 할 때 풀어볼게요. 자, 빨간색은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4에다가 3 하니까 넓이가 12가 됐네요. 노란색은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이 3이니까 16에다가 3을 곱해서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초록색은요 6 곱하기 6 거기다 3 계산해보니까 36에다가 108이 나오네요. 그렇죠? 파란색 원은요 8 곱하기 8 곱하기 3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4에다가 3을 곱하니까 12 19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원 넓이 간단하게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안내한 연습 문제 7문제 여러분 배움 공책에 잘 풀었습니까? 이렇게 배움 공책에 풀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빈칸 안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보니까 큰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6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 거기다 원줄이 지금 3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고요. 그럼 작은 원을 빼야겠죠. 작은 원은 반지름이 3.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첫 번째 큰 원의 넓이는 66에 36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108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9에다가 27이 되겠네요. 그쵸? 108 빼기 27 하니까 1, 81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원주율이 3.14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도 반원이 있고 오른쪽에도 반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반지름이 12가 돼요. 그렇죠? 여기도 반지름이 10이죠. 한마디로 이 반원을 두 개를 합치면은 온전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원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12 곱하기 12 그리고 원주율이 3.1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12는 144거든요. 거기다가 3.14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12 하니까 24에다가 144 맞고, 그럼 계산해 볼게요. 3.14 곱하기 144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4, 4, 16 5에다가 소수점 그대로 여기 내려와 주겠죠? 그러면은 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1, 2, 5,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4 곱하기 이것도 또 4를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에다가 곱하니까 314 이렇게 나오겠네요. 6에다가 1 여기 올라가고 2가 되고 5에다가 자 452.16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푼 거랑 비교해보고 채점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방금 전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요. 방금 전 문제는 이렇게 원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원의 바깥에 부분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 빼기 이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반지름을 구하니까 5가 됩니다. 자, 먼저 전체 직사각형 식을 한번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이 됩니다. 빼기 이 반원 두 개를 더하면은 하나의 온전한 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온전한 원을 빼줄게요. 그래서 5 곱하기 3.14, 3.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25에다가 3.1을 곱해볼게요. 3.1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6 더하니까 5, 7, 7. 자, 그래서 이 값이 77.5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니까 100 빼기 77.5를 해야겠죠? 빼기 77.5 해주니까 여기 5가 되고 여기 9가 돼서 빼니까 2, 9가 돼서 빼니까 2, 그래서 22.5.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큰 원에서 이 작은 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원의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이 8입니다. 그쵸?
그래서 식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보니까 큰 원에서 큰 원을 먼저 넓이를 구해야겠죠? 8 곱하기 8 그리고 원줄 3 이렇게 하고 빼기 작은 원은요 이게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가 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 곱하기 8 하니까 64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서 12에다가 192가 나오네요. 그쵸? 192 빼기 이거는 16 곱하기 3 하니까 48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92에서 48을 빼볼게요. 자, 14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144 네, 좋았습니다. 다음 문제, 운동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먼저 이 운동장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볼 수 있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식은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45 곱하기 30이 됩니다. 그쵸? 미터로 됐을 때. 그리고 여기 반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반원을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원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5 곱하기 15 원주율은 3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서 15 12에다가 하나 올라가고 이거는 135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5 곱하기 15 하니까 25에다가 75 100, 자, 225네요. 그렇죠? 225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15 7 6 그래서 더하니까 675가 되고요. 두 개를 더해주니까 675 더해주니까 5에다가 정답은 2025 이렇게 2025 제곱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통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 화선지를 그림같이 오렸는데요. 오린 화선지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화선지 보니까 반원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 작은 원이 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반원의 넓이 구해서 여기 비어있는 작은 반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지금 15 곱하기 15 지금 원주율이 3입니다. 그쵸? 이거는 큰 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반인 반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쵸? 이 반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빼기. 자, 이거 보니까 작은 반원은 반지름이 4예요. 그쵸?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 3.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반인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웠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5 곱하기 15는 아까 전에도 계산했지만 225입니다. 그쵸? 그래서 225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15 7 675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675 2분의 675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쵸? 675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는 16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48이고요 48인데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2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단 똑같이 이렇게 2분의 48 이렇게 선생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2분의 675 빼기 4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니까 7 하나 빌려주고 2
그래서 622분의 6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627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 여기 1 3.5 정답은 313.5. 네, 여러분 좀 복잡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하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문제에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 보긴 하는데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 틀로 다음과 같은 반죽을 찍어냈습니다. 둥근 모양은 크기가 같은 반원 모양일 때 찍어낸 과자 반죽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하나의 온전한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온전한 원을 우리가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8cm예요. 근데 지름이 두 개 더했을 때 8cm니까 하나의 지름이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의 길이도 그래서 2가 됩니다. 반지름이 2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삼각형의 길이가 여기 삼각형의 높이라고 해야겠죠? 삼각형의 높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8인데 여기 반지름 2를 빼니까 여기가 6이 되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밑변이 뭐예요? 8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각형 이렇게 봤을 때 밑변이 지금 8이고 높이가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거 반원 두 개 합치면은 하나의 원이 되죠. 그 더하기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러분이 풀이한 거랑 비교해보면서 공부해볼게요. 지금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원주율이 3.1입니다. 그렇죠? 3.1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밑변의 넓이, 밑변의 길이 8 높이는 6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3.1에다가 4를 곱하니까 12.4가 나오네요. 그렇죠? 나오고 여기는 중간에 미리 약분부터 할게요. 2로 나누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 곱하니까 24 두 개 더하니까요 36.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네. 여러분 6학년 1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맡아서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좀 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추론의 기술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죠.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때 적용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는 관계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는 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또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 푸는 게 좀 그런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문제도 풀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늘 수업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